이번 시간에 우리 대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차트를 주어졌고요. 이 차트를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명이 마케팅인 그 사원들의 데이터만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 그림 보게 되면 윤성남부터 시작해서 최동석까지 이렇게 이제 차트에 여러 명의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윤성남하고 이정훈하고 한지원 요 세 명의 이제 데이터만 짜잔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엑셀 데이터 좀 보자고요. 데이터를 봤을 때 부서명이 지금 마케팅인 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나타낼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협동심이다, 근면성이다, 근무 능력이다, 평균이다, 지수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협동심부터 시작해서 평균까지 여기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이 차트에는 사람들의 이제 이름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케팅인 사람이 윤성남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정훈하고 한지원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범위를 설정을 할 때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설정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당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죠. 떴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때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떠요. 뜨면 이제 사원명부터 시작해서 윤성남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정훈하고 한지원 요 두 명의 사람도 이제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심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평균까지 81.3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86부터 시작해서 72.3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상태에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에다가 적용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모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명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 그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세 개씩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꺾은 선형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것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다가 레이아웃 3번이라고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고 나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는 요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의 모양, 레이아웃을 이제 변경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차트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 빠른 레이아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 마우스 갖다 대보면 레이아웃 1번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 옆에 게 이제 2번이요. 그 옆에 게 이제 3번이요. 해서 문제에서 레이아웃 3번 요거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레이아웃 3번 해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끝이요. 그랬더니 아까는 우리 범례가 이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래요. 입력. 차트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마케팅 사원 평가표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그 제목을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트 제목을 이제 수정할 거니까 차트의 제목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마케팅 한 칸 띄고 사원 평가표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근면성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근면성 계열이 지금 우리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그 주황색에 보게 되면 이정훈이라는 그 사람의 요소가 있대요. 그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정훈 그러면 지금 요 막대기 얘기하는 거죠. 요 막대기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요 사람의 데이터에만 레이블이 88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황색 막대기를 한번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근데 나는 모든 주황색 막대기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정훈의 그 요소에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정훈 거만 우리가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을 했더니 위쪽에 이제 88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네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막대기에다가 레이블을 이제 표시했는데 이 위치가 만약에 다른 곳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운데다, 안쪽 끝에다, 우리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치가 안 맞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하고 나서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에 그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는데 그냥 레이블만 추가했을 때 그렇게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굳이 바깥쪽 끝에 그걸 이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 그랬습니다.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서식을 집어넣을 거죠. 서식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형 채우기라고 이 위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색 노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기본 주 세로 그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지금 이렇게요. 여기하고 여기에 선이 들어가 있죠. 그 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 세로 주 눈금선을 우리가 이제 차트에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눈금선이라고 있고요. 그때 이제 기본 주 세로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협동심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협동심이라는 그 계열이 우리 파란색 막대기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막대기에다가 지수, 추세선을 이제 설정하는데 지수를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우리가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문제에서 지수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추세선에서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추세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다 했죠. 다 했으면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를 서로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그때는 모든 요소 다 비교하는 거예요. 일단은 차트 제목 보니까 차트 제목은 멀쩡히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이요. 세로축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0부터 100까지 맞죠? 그리고 윤성남이다, 이정훈이다, 그 다음에 한지원이다 해서 그 사람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맞고, 그리고 88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거꾸 선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추세선도 있죠. 이곳에도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이제 세로 주 눈금선도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고요. 그리고 우리 가로 주 눈금선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를 서로 비교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또 다 풀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어떤 거 설정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메뉴에 들어가서 이게 어딨지 그리고 막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찾아도 상관이 없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어딨다 바로바로 메뉴를 찾아갈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